네, 안녕하세요. 장곡고등학교에서 온 장수연이라고 합니다. 장곡고등학교 수연. 장수연 선생님. 네. 일단 저희는요, 콩나물 재배기로 탐구하기에 관련된 주제의 영상을 봤어요. 거기에 나온 여러 가지 변이에 따른 콩나물 성장 속도 비교 실험에 관한 영상이었고요. 그 변이에는 콩을 불렸는가 안 불렸는가, 그리고 콩이 가장자리에 있거나 중앙에 있을 때 얼마나 콩나물이 성장 속도에 차이가 날까, 그리고 콩의 밀도에 따라서 성장 속도의 차이가 날까, 그리고 빛의 종류에 따른 불광성 차이, 마지막으로 콩의 색깔 이렇게 있었고요. 그리고 되게 흥미로운 점은요, 학생들이 변인을 설정을 했는데 이 변인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왔어요. 위에 5가지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가설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점이 엄청나게 흥미로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배기가 진짜 좋았어요. 재배기에 스프링쿨러가 달려있더라고요. 그래서 30분에 한 번씩 물이 뿌려진대요. 그래서 궁금한 점은 재배기에 관한 그 모든 것, 가격은 얼마이고 어떤 제품사인가, 네, 되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불광성 실험을 했을 때 어떤 실험 결과가 나왔는지가 되게 궁금했어요. 파란색 조명을 비췄을 때, 빨간색 조명을 비췄을 때, 백색 광을 비췄을 때, 이 중에서 가장 불광성이 좋았던 거는 무엇일까? 이론으로는 청색광이라고 하는데 진짜로 그랬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추가 꿀팁은 파란색빛, 빨간색빛 이런 거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있고요. 자동 광원 장치라고 하는데 이걸 설치하면 좋겠다라고 팁이 나왔어요. 발표 여기까지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좋은 말씀들 나눠주셨고요. 사실 생물교사에 좀 뭔가 책임감이 뭘 키워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잖아요. 좀 키우고 기르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게 또 되게 번거롭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 그 서리태콩이라도 키우라고 하면 그 과정들이 되게 상황이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그러던 차에 마침 그 온라인 인터넷 뭐를 찾다 보니까 콩나물 재배기라는 게 있더라고요. 아마 집에서 콩나물 길러서 키워 드시는 분도 계시겠는데요. 68,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네, 근데 걔가 좋은 게 뭐냐면 거기 영상에도 나오지만 30분마다 자동 물 공급 장치예요. 그래서 그냥 콩만 올려놓으면 자동으로 물을 공급해주고요. 2, 3일에 한 번씩 이제 물이 계속 순환되니까 물 빼서 교환해주는 정도, 물만 바꿔주면 콩나물이 어느 정도 돼야지 요만큼 그 시중에서 먹는 만큼 커질까요? 키워보신 분들. 네, 2주, 네, 2주, 한 열흘 정도, 네, 길게 하면 2주인데요. 환경이 좋으면 일주일에서 10일 정도면 충분히 저희가 결과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과학의 좀 어려운 점이 화학이나 이런 거는 쉽게 화학 변화가 순식간에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1시간짜리 수업으로 그런 실험 활동이 가능한데, 생명과학은 그 생장 과정이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필요한데, 그래도 콩나물 같은 경우는 7일 정도면 내가 변인에 대해서 탐구 설계한 것들에 대해 결과를 볼 수 있어서 그 부분이 간단한 재료를 가지고 노력을 덜 들이고 할 수 있는 좋은 장치였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학생들한테 원하는 탐구 계획을 세워서 물에 불린 콩, 그냥 마른 콩, 물에 불린 콩 가지고 탐구해보고, 저희가 학생들이 많이 하는 것 중에 막 콩을 이렇게 20개씩 모아놓고 할 때와 20개를 이렇게 그 사이에 간격을 충분히 두고 할 때고, 그런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탐구하고, 실제 실험은 콩나물 재배기가 해주고 있고, 학생들은 매일매일 가서 관찰을 하고 사진 찍고 관찰일지 쓰고 이런 식이고요. 동영상에 보면 그 탐구 과정들이 좀 자세히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냥 그 정신은 아이들이 지식으로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탐구 정신을 좀 키워보자는 차원에서 콩나물 재배기를 이용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동영상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꽃피는 봄에 하는 야외 수업팀, 네, 초대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양시에 있는 신릉중학교 고역 이름은 김원목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주제가 꽃피는 봄에 하는 야외 수업인데요. 저도 요거에 관심이 있어서
자주 하는 수업이기 주제 선택 시간에 자주 하는 수업이기도 합니다. 그 꽃피는 봄이라는 야외 수업은 이제 학교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생물들에 대한 그 생태 지도를 작성하는 것하고 그 특히 이제 꽃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앱에 혹시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앱에서 꽃 검색기라는 걸 누르면 꽃을 찍으면 생각보다 굉장히 정확하게 몇 퍼센트 일치하는지까지 나와서 해보면 되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이 그 활동한 거에서 사진을 찍고 거기에 대해서 포스터식으로 만들어서 이제 발표하고 이런 시간도 갖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흥미로운 부분은 야외로 나갔다는 것 자체에 대한 흥미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앱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캠페인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에 흥미가 있고요. 저도 해보면 저는 이제 주로 그 곤충에 관심이 많아서 곤충이나 뭐 쥐며느리나 이런 것 같은 그 절지동물들을 위주로 아이들 활동을 많이 했는데 막상 제가 식물을 잘 모르니까 꽃 외에 다른 식물이 이제 이름표가 없을 때 그걸 어떻게 검색을 찾을 수 있을까? 도감을 찾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이제 추가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다른 이름표가 없는 식물의 이름표를 달아보는 활동을 한번 해본다든가 아니면 저처럼 다른 곤충이나 다른 절지동물 같은 거를 활동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중학교 1학년에 그 저희가 생명의 다양성 파트가 들어왔어요. 2015 개정하면서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어떤 분류로서 생물을 접근할 것인가, 뭐 생명 다양성의 관점에서 접근할 건데 중학생 정도 수준이니까 다양성의 관점으로 이제 접근하는데 저희가 학생들이 생명과학을 좀 접할 수 있는 거는 또는 우리가 본질적으로 왜 과학을 가르치고 왜 생명과학을 가르치냐의 출발 지점은 호로 시작하는 거죠. 호. 네, 호기심. 네. 호기심이 출발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지식의 대상이 아니고 정말 주변의 생명 현상에 대한 호기심이 있어야지 이게 중고등학교의 과학교육의 본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애들을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 좀 부담스럽잖아요. 학생들 1시간 동안 또 어수선하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교내에서 이렇게 한번 사진도 찍어보게 하고 봄에 솔직히 그렇습니다. 봄에 목련이 피는 그 시기에 목련이 피고 지는 거 한번 보지 못하고 학교 생활을 한다는 거 굉장히 처절한 것 같아요. 표현이 그런가요? 처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일깨워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 앉아 계신 선생님들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그 수준을 넘어서서 그냥 일단 아이들하고 나가서 좀 이렇게 해보고 사진도 찍어보고 이거를 앱을 찾아서 이름도 한번 찾아보고 학생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 이거 꽃 이름이 뭐예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 전공이 미생물학이어가지고 잘 모르거든요. 여기 전문가들, 생태 전문가 정교부장님도 계시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앱들이 있어서 참 좋았고요. 그게 완벽하게 검색은 되지 않지만 근데 잘 생각해보면 과거의 교사로서의 권위는 이제 소풍이라고 할게 소풍을 가면 사진 나오니까 이 꽃이 뭐예요? 이 꽃은 뭐란다 딱 해서 선생님 굉장히 전문가구나 하는데 이제는 아이들도 스스로도 이렇게 인공지능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럼 이제 교사의 역할은 뭐지? 아이들한테 지식으로서 이 야생화의 이름을 알려주고 하는 거고 검색하면 이름, 생태, 번식 이런 다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지에 대한 고민이 이제 시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미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 선생님이 곤충에 또 관심이 많으시다고 하니까 오늘 여기 곤충관 들어왔잖아요. 제가 들어와서 한 30분 정도 돌아봤거든요. 이따가 프로젝트를 하나 드릴게요. 선생님께 한번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그런 또 발전적인 저희가 활동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죠. 다음에 운동에 따른 맥박수 변화, 그 아이스크림 제목이 아이스크림인데 이게 맥박수 변화 측정하는 거였군요. 나오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천 성정중학교 교사 전예은입니다. 전예은 선생님. 네. 저희 모둠은 아이스크림 영상을 봤는데요. 사실 수업 설명은 일단 운동에 따른 맥박수 변화를 측정하는 그런 실험이었는데 그 실험이
아이들이 좀 너무 그냥 수동적으로만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그 실험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직접 선생님께서 학생들이 직접 그거와 관련된 탐구 주제를 직접 선정을 하게끔 하고 실험해보도록 설계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에서 되게 흥미로웠던 점이 아이들이 뭐 성격에 따라서 맥박수가 변할지, 뭐 아이스크림 같은 거를 뭐 먹으면 어떻게 되지, 막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탐구 주제들을 아이들이 제시를 했고, 심지어 뭐 참여를 평소에 안 하던 학생들까지도 그거에 진짜 실험에 참여하는 모습들이 영상에 나와 있어서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모둠에서 얘기를 하면서 좀 궁금했던 점은, 어쨌든 아이들이 물론 이렇게 탐구 주제를 제시하는 것은 되게 참 좋은 태도이나, 실험 가설을 설계를 할 때 워낙 다양한 것들이 나오니 평가를 어떻게 하셨는지가 되게 궁금했었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가 더 궁금했던 점은, 이제 수업하고자 하는 이제 선생님의 그 수업 목표가 무엇이었는지도 좀 궁금하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아이디어 추가를 하자면, 가설을 세울 때 아이들이 이제 다 같이 이제 의견을 내놓고 거기에 가장 좀 적합한 타당성 있는 그런 수업 주제를 선정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의견이 있었고, 근거 적기 활동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활동 교과서에 나와 있는 활동이고요. 학생들은 교과서에 있는 실험을 잘합니다. 왜냐하면 교과서에 보면 실험 방법이 너무나 상세하게 요리책처럼 1번, 2번 번호가 매겨서 그대로 따라하면 되죠. 근데 문제는 그거를 그대로 따라했을 때 실험을 1시간 동안 굉장히 잘 수행하고 나서 질문합니다. 근데 이번에 실험한 게 왜 했니? 그러면 실험 결과까지도 뭐 거기 표도 그려져 있으면 그대로 다 적지만 왜 했는지에 대한 거가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를 생각하면 스스로 실험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았고 실험 설계를 스스로 하지 않은 거죠. 교과서 저자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했기 때문에 1번에서 2번으로 넘어가는 그 논리적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대로 따라하게 하니까 결국 그 탐구활동이 내 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좀 극복하고자 기본 탐구활동에 대한 거는 교과서에 나왔으니까 친절하게 나와 있으면 하고요. 이제 학생들한테 너희가 원하는 거를 한번 해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목이 아까 아이스크림이었는데 그 팀의 주제는 아이스크림을 왜 했을까요? 예, 맞아요. 차가운 음식을 먹기 전에 줄넘기 할 때의 맥박수와 아이스크림을 먹고 내 몸이 차가워졌을 때 했을 때 줄넘기 했을 때 그 차이가 과연 있을까라고 하는 엉뚱한 주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아까 평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런 활동에서 평가는 어떤 부분이 평가를 해야 될까요? 어떤 부분을? 예를 들어 고등학교에 계시니까요. 고등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은 과학 탐구 실험이라는 과목이 있죠. 과학 탐구 실험의 본질은 학생들이 과학 탐구를 제대로 수행하게끔 하고자 하는 걸로 교육학이 만들어졌다면, 이 활동을 과학 탐구 실험과 연관짓는다면 탐구 설계가 타당한가, 논리적인가, 가설은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가, 변인 통제는 잘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아이들 주제는 다 다르지만 그 탐구라는 과학 탐구라는 그 교육과정 속에서는 다 평가 항목으로 잡아낼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니까 뭐 대충 이렇게 적고 하면 이제 이거를 여기 영상을 보시면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거는 너가 이거밖에 안 되니까 너는 C고 너는 처음부터 잘하니까 A가 아니라 C인 아이들을 A로 끌어올리는 게 저희 역할이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계획서 낸 거를 피드백 해주고 또 뭐가 잘못됐는지 다른 잘된 친구들 거를 같이 이런 식으로 공유하게 하면 이래서 우리 모두는 이게 조금 더 수정해야 되거든, 이런 것들을 계속 배워나가는 거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했죠. 그래서 학생들이 나중에 그 영상에도 봐도 자기 소감 같은 거 쓸 때 내가 학창 시절에 나 스스로 이렇게 실험을 계획해서 해본 경험이 처음이어서 그것이 되게 흥미로웠고 좋았다.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활동은 좀 과학 탐구의 본질을 좀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또 자세하게 또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포 대구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주예슬이라고 합니다. 주예슬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모둠에서는 한 장의 사진이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요. 이 수업은 제주도 수학여행을 떠나서 학생들이 거기서 본 자연환경을 사진으로 찍고 그 사진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을 하는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돋보이는 점이나 흥미로운 점은 어떤 선생님께서는 이거 보통 수학여행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수학여행이 그냥 재미로 떠나는 게 아니라 교과와 연계된 수업이었다는 점이 참 돋보였고요. 모든 학생이 하나의 질문을 꼭 하게 되니까 다 함께 참여한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은 이 학생들의 질문을 함께 공유했다고 하시는데 과학실 게시판뿐만이 아니라 뭐 오픈 채팅방 이런 식으로 게시 방법을 다양하게 하셨었는지 또는 과학실 게시판에 게시를 한다면 그 게시 기간은 어느 정도였는지가 궁금하고요. 추가 아이디어는 수업 시간에, 이제 과학 시간에 아이들이 제시한 그런 질문을 가지고 수업을 같이 해 나간다면 참 좋을 것 같고 또 그 질문을 함에 있어서 과학 교과뿐만이 아니라 지리적으로 아니면 뭐 역사적으로 이런 다른 교과와 융합할 수 있다면 더욱 좋은 수업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짧은 시간에 좋은 논의 해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제목은 한 장의 사진으로 했고 선생님들 학생들 데리고 체험학습 많이 나가시잖아요. 체험학습이 좀 의미 있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과천과학관 학생들이 와서 체험활동을 한다고 하면 좀 의미 있는 방법이 뭘까요? 선생님들이 미리 사전 답사 가셔가지고 이제 학습지도 활동지도 만들어서 그날 당일날 주시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조금 거꾸로 교사가 질문을 만들어주고 학생들이 답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뭐 지금 여기 수학 선생님이 하브루타 대가시잖아요. 질문을 만드는 거를 아이들이 스스로 한번 해보겠다는 취지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소개해드렸더니 많은 선생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제가 그 질문의 답을 잘 모르는데요. 교사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학생들이 선생님들 개미 연구에 대해서 좀 해보고 싶은데 이거 해도 되나요? 하다가 개미 전문가가 아닌데 거기서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꾸로 생각을 하면 저희가 생명과학 분야에 모두 전문가가 될 수는 없어요. 모든 분야에. 그러면 저희의 역할은 뭐냐 하면 질문을 조장하는 거 그리고 아이들이 아까 본 것처럼 아이스크림 탐구를 한다고 할 때 그 탐구 과정들을 좀 코치해주는 역할 이제 지식을 가르쳐주는 역할이 아니라 그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촉진자 역할 그런 역할이 이제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거꾸로 제일 좋은 수업은 뭐죠? 제일 나쁜 수업 아시죠? 교사가 질문하고 교사가 대답하는 거 제일 나쁜 수업. 두 번째 수업은 교사가 질문하고 학생이 대답하는 거. 제일 좋은 수업은 그렇죠. 학생이 질문하고 학생이 대답하는 수업이 가장 우리가 꿈꾸는 수업이잖아요. 그러면 이 한 장의 사진에서 제주도 수학여행을 갔는데 아이들이 사진을 찍습니다. 답을 누가 해줘야 되죠에 대한 걱정은 거꾸로 이런 과학실 게시판에 학생들의 저 사진과 질문을 달아놓으면 아이들한테 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포스트잇으로 붙여도 되고 어떤 식으로도 본인이 찾은 걸 또 거기다 붙여도 되니까 학생들이 질문하고 학생들이 대답하는 그런 좀 자기주도적인 과정들이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했고요. 오늘 제가 지금 제안을 드릴게요. 아까 곤충과학관을 불러봤는데요. 한번 저희가 실습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시간이 식사하시고 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있겠지만 뭐 한 1, 2분 정도 시간 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니시다가 요거 선생님께서 잘 모르시는 거를 찍으셔도 되고 야 요거 애들한테 이런 질문 던져주면 굉장히 곤충이나 생태에 흥미가 있겠다는 걸 한 장을 찍으세요. 찍어서 어디다 올리셔야 되죠? 네, 저희 채팅방에 올리시는 거예요. 올리고 그 밑에 뭘 달으셔야 돼요? 질문을 달으시는 거예요. 그 얘기 있던데요. 노예는 뭐 하지 않는다? 질문하지 않는데요. 되게 무서운 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예는 함부로 질문을 못해요. 질문하면 좀 목이 달아나겠죠. 근데 저희가 아이들한테 결국 키워줘야 되는 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질문을 자신 있게 하는 용기 이런 것들이 어떤 질문도 허용해 주는 거 교사가 대답하지 못할 정도의 질문들을 마구 오늘 오픈 채팅방에서 한번 쏟아내 보시면 굉장히 저희가 한번 경험해 보고 나면 야 이래서 우리가 자꾸 애들한테 질문을 해보라고 하는구나 그거를 저희끼리 한번 혹시 아유 저런 수준 낮은 질문을 교사가 이런 생각은 안 하시죠?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질문의 깊이는 상관없고요. 본인이 질문을 만들어내는 거는 뭐가 되지 않게 해서 노예가 되지 않게 해서. 네,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제가 제안을 드릴 테니까 점심시간이나 이렇게 해서 이따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오픈 채팅방을 열어놔 볼게요. 그러면 그 중간에 또 생각나는 말씀을 올리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재밌는 아이디어도 많이 놓으셨어요. 다른 교과하고 융합할 수. 그래서 제가 제주도 수학여행 갔더니 A 고등학교 학생들이 지리 시간 과제라고 하면서 그 지형을 막 사진을 찍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서를 쓰는지 질문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현장에서 우리가 갔을 때 여러 교과 선생님들이 같이 연합해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보입니다. 이렇게 한번 같이 오늘 한번 테스트를 저희들끼리 한번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남중학교 교사 유호영입니다. 유호영 선생님. 네, 유호영 선생님. 선생님께서는 그래도 소개를. 안산 해양중학교에서 최은석입니다. 최은석 선생님. 해양중학교. 네, 저희 모두는 시각이 빠를까 청각이 빠를까라는 주제로 그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요. 이 내용은 시각과 청각의 반응 속도를 비교하는 실험이었고요. 30cm 자를 이제 한 친구가 들고 다른 친구가 이제 그걸 잡는 간단한 실험이었어요. 그래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그냥 떨어지는 거 보면서 시각으로 다른 애가 보면서 잡을 때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청각으로 떨어뜨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걸 잡는 거 비교하는 간단한 실험인데 흥미로운 점은 이제 그 학생들이 그 전에 누가 더 빠를지 예측을 하게 돼서 예측을 하니까 이제 더 뭐가 더 빠를까 궁금하게 되는 이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접 요거를 30cm로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할 건지 그걸 설계를 애들이 해야 해서 그것도 재밌었고 또 그 이후에 어플리케이션을 같이 응용해가지고 하시는 것도 흥미로웠고요. 궁금했던 점은 본질적으로 시각과 청각이 그 반응 경로는 비슷한데 왜 이게 차이가 나는지가 저희 그냥 교사로서 생물교사로서 궁금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 이용하실 때 또 청각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그런 부분도 궁금했고 또 자의 크기 이런 것들이 중요할 텐데 그런 건 어떻게 하나라는 게 있었고요. 아이디어를 추가한다면은 다른 감각에 의해서 방해받는 상황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차 운전할 때 소리를 크게 듣고 있는데 그 사이에 브레이크 이렇게 밟으면 이게 느려질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그 다른 감각 얘를 머리를 쓰다듬고 있는다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소리나 음악을 엄청 크게 틀어놓은 상태에서 이거를 잡으려고 하면은 더 똑같이 잡는 건지 아니면 더 느리게 잡는 건지 다른 감각에 의해서 방해받는 사이에 우리의 시각과 청각이 어떻게 반응하나 라는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이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보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두 분 발표 들으면서 몸에 전율감을 느꼈어요. 그 아이디어 추가 부분도 너무 그 탐구적인 지향이 있어서 되게 짧은 시간에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게 정말 대한민국 과학기사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같이 박수 한번 서로 얼굴을 보시면서 진짜 이제 허공에서 대고 박수 치시면 어떡하세요? 네. 따뜻한 눈빛으로 우리가 이 정도야. 한번 해보세요. 같이 박수 치면서 우리가 이 정도야. 너무 훌륭하죠. 사실은 이렇게 비교해보면 그 어느 나라 교사들보다 굉장히 질적으로 우수하신 분들이 여기가 계시는 겁니다. 그 교과서에 보면 시각 그 반응 속도 하는 게 나와 있죠. 자 떨어뜨리기 활동이 있는데요. 이걸 조금 응용해서 그러면 청각은 어떻게 하지? 하는 것들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좋았던 거는 제가 여쭤볼게요. 시각이 반응이 빠를까요? 청각이 빠를까요? 한번 시각 네, 내려주시고 청각. 그럼 이제 그렇게 하고 학생들한테 질문을 하죠. 왜 그렇게 생각하지? 그럼 이제 나름대로 아이들이 가설이 선생님 조금 못 똘똘하는 분들도 있고 빛의 속도 아세요? 빛의 속도? 빛초는 1초에 30만 km를 가는데 소리는 340m밖에 못 가죠?
그러니까 당연히 빛이 내한테 반응하는 그런 것들이 자극이 더 빨리 들어올 수 있다. 그런 논리로 얘기하는 게 있고, 선생님, 그 뉴런의 그 길이가 뇌에서, 그러니까 감각에서 뇌까지 가는 그 길이가 서로 뭐 시각에서 들어가는 거나 청각에서 들어가는 거나 거의 차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비교할 수 없다. 뭐 나름대로 막 그런 주장들을 해요. 근데 또 저는 그런 주장들이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실제 이게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그거를 시각과 청각을 측정할 수 있는 그 앱을 제가 거기 동영상에 소개해드렸어요. 그렇게 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건 굉장히 탐구로 할 수 있는 참 좋은 건데 방해받는 거 이건 생각하지 못했는데 방해받는 것들도 정말 그럼 애들 더 재밌어할 것 같아요. 애들 매일 뭐 음악 들으면서 영어 단어 외우면 잘 외워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실험 조건들을 만들어서 해나가면 정말 그런 모습들을 수업 사태 속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교사를 아까 상상하면서 전율감을 느끼게 돼요. 이런 것들을 보면 교사를 정년까지 할 수 있구나. 선배님도 계시지만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힘드시죠? 근데 우리가 하루의 수업은 교사의 하루는 수업을 준비하고 수업을 하고 수업을 피드백하는 시간으로 채워져야 한다고 경기도의 한 지구학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의 하루는 정말 그런가? 그 부분을 좀 본질은 우리가 그러려고 교사가 된 거잖아요. 정말 뭐 교과적인 부분이라는 건데 현실은 정말 그런가를 그러면 좀 바꿔야 되겠죠. 우리가 우선 노력해야 되고 시스템적으로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하면 좀 교사를 오랫동안 할 수 있고 학생들도 생명과학 시간이 기다려지는 시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선생님들과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오픈 채팅방에서 자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